네, 화제의 인물, 화제의 소식을 전하는 시간, 피플 앤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가 아주 특별한 시간 마련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부터 앞으로 6주간 함께하게 될 텐데요. 자, 홍쌤과 철수가 전하는 취업학 개론이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취업 시장에서 정말 핫한 두 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피플 앤 이슈를 이제 홍쌤과 철수가 아우르게 되는 거죠. 네, 예. 좋습니다. 오늘부터 함께하게 되는 두 분 저희가 한번 직접 소개해드리도록 할까요? 자, 먼저 취업 준비생들이 뽑은 실력 있는 취업 컨설턴트이자 또 홍쌤으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원스펙의 홍기찬 컨설턴트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윈스펙의 취업 컨설턴트 홍기찬이라고 합니다. 네, 윈스펙인데 제가 원스펙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네,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아무래도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신 데에는 취업 준비생분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 본인이 인기 많은 비결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게요. 뭐 그렇게 인기가 많지는 않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뭐 취업계에서 좀 추상적인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좀 횡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는 많은 학생들 지금 현장에서 만나고 있어서 그런 네. 부분들로 좀 도움을 주고 있어서 학생들 반응이 좀 좋은 편입니다. 네. 오늘부터 또 살아있는 이야기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또 이번에 소개해드릴 분은요. 이미 뭐 취업시장에서 역시나 유명하신 분입니다. 취업과 퇴사를 반복하면서 국내 취업시장을 몸소 경험하고 있는 돌아온 취업준비생 철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철수입니다. 네. 지난 8월에 저희가 이 자리에 한번 모신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또 다시 함께하게 됐어요. 기분이 어떠세요? 사실 제가 다시 이 자리에 올지는 예상도 못했어요. 전 취업이 돼서 다시는 이쪽에 안 올 줄 알았는데 다시 네. 뵙게 되니까 좀 마음이 그러네요. 방송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오신다고 해서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요. 아무튼 돌아온 취업준비생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홍쌤과 철수가 취업학 개론 여러분들 책임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취업 이제 시기상으로 보면은 하반기 공채가 마무리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좀 짜증 지수도 높고 우리 학생들 굉장히 궁금증이 또 폭발하는 그런 시기예요. 그렇죠. 내가 네. 낸 서류가 통과는 했을지 궁금하기도 하고 면접을 본 후에는 이걸 도대체 합격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네. 원서도 아직 못 내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원서 어떻게 써야 되지? 어떻게 지원해야 되지? 이런 고민들이 정말 많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소소한 고민부터 또 굵직굵직한 고민까지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소라고 이 시간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여러분들의 참여도 받고 있는데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내용이나 함께 참여하고 싶으신 것들 있으신 분들은요. 네. 전화 02845-1901에서 2번 2대의 전화 기다리고 있고요. 문자 샵 8181도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 저희 기다리고 있겠고요. 먼저 익명을 요구한 첫 번째 취업준비생의 고민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고민입니다. 사트가 제일 쉬운 인적성이라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지난번에 인적성 보러 갔는데 사트 풀면서 아주 멘붕했거든요. 이런 상황이면 저는 다른 인적성은 거의 못 푸는 사람이 될 것 같은데 인적성 못 풀면 그냥 찍기라도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이 사트에 관한 고민은 정말 네버 엔딩인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정말 끝이 없이 계속해서 질문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우리 철수 씨 이번에 사트 응시하셨나요? 네, 응시했죠. 어땠어요? 사실 저번보다 좀 쉬웠는데 제가 사트 좀 증후군이라 그래야 되나? 매번 떨어지는 그런 병이 있어요. 이번에도 역시 좀 안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 제가 물어본 것처럼 예. 그런 저도 궁금한 질문이에요, 사실. 그럼 사트에 이번에도 관해서. 인적성에서 결과가 안 좋았던 거예요? 네, 인적성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 취업준비생의 고민과 또 일맥상통하는 그런 고민을 역시 갖고 있군요.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홍쌤한테도 이야기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예.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 삼성 사트와 관련된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죠. 네네. 보통 통상 그 인적성 시험 처음 보는 구직자들이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본인한테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특히 사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넓은 출제 범위를 가지고 있는 직무상식 파트 그리고 그 시간이 굉장히 촉박한 언어 출입 파트에서 많은 구직자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예. 본인한테만 어려운 상황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좀 차근차근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시간 관련돼서 그다음에 찍어야 되나 말아야 되냐 뭐 맞아요.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우리 통상적인 인적성 시험은 두 분류로 나뉩니다. 우선 인성 파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적성 파트가 있는데 인성 파트를 찍으시는 구직자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게 찍게 되면 이제 본인 정신 상태가 좀 의심받게 되니까요. 문제는 이제 적성입니다. 그런데 예. 적성 파트는 크게 한 두 부류 정도로 우리가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정해진 시간이 너무 짧고 문제들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도저히 풀 수 없는 그런 패턴들도 있습니다. 네. 이런 류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찍게 되면 당연히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겠죠. 이때는 예. 정답률이 중요해지니까. 그런데 이제 개수로 이제 카운트하는 그런 시험들이 있습니다. 사트라는 시험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정해진 시간 내에 풀도록 디자인된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힘들겠지만 반드시 좀 노력을 해서 정해진 시간 내에 문제를 풀어야 여러분들 합격권에 다다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실적으로 근데 다 풀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들 좀 제가 첨언드리면 그 문제가 예를 들어 이제 상식 파트는 알고 모르고의 문제거든요. 우리가 찍지 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하나일 겁니다. 뭐냐면 마이너스 옵션이 거기에 숨어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틀렸을 때 제로가 아니라 마이너스로 내려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트가 우리가 수능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케이스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 다들 찍습니다. 하지만 직무상식 파트는 다시 말해서 이제 알고 모르고의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작가 이름 하나 모른다고 해서 마이너스 옵션을 준다는 건 합당하진 않을 듯해요. 그래서 네. 이런 파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제로 합격했던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찍었던 친구들의 비율이 좀 더 높고요. 지금 수리나 추리는 그 반대다. 여러분들 좀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준비를 하셨으면 그럼 좋겠습니다. 수리나 추리 같은 경우에는 이 마이너스 옵션이 숨어 있는 경우들이 많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사실 현실적으로 정확한 정보는 누구도 모릅니다. 네. 출제자밖에 모를 텐데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찍는 것도 찍어야 되는 분야가 있고 아닌 분야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보면은 사트가 정말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트보다 그렇다면은 난이도가 더 있는 이런 인적성 검사도 있는 건가요? 그런 기업도 있어요. 사트도 어렵다는데. 그 사트가 대부분의 많은 대기업들의 인적성의 스탠다드가 되고 있어서 통상적으로 사트를 준비하게 되면 다른 기업들을 준비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리고 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서류가 패스돼야지 인적성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네. 서류 패스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인적성 문제를 푼다는 건 좀 어려운 선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사트 위주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지금 기업들의 인적성 패턴이라든가 유형들이 굉장히 좀 다각화되고 있고 예. 이번에 LG 생활 건강 썼던 제 구직자는 끝나고 나서 LG가 아니라 헬지였다 이렇게 표현하는 구직자도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선은 좀 사트에 주안점을 두고 네. 준비를 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홍쌤도 저희가 알기로는 삼성 출신이다라고 들었는데요. 입사하셨을 때와 지금하고 사트를 좀 비교해 보면 많이 달라진 편인가요? 예. 제가 한 10년 전쯤에 사트를 보고 삼성에 입사를 했었는데요. 네. 저는 요즘 이제 철수 씨 같은 구직자 보면 좀 안쓰럽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때는 사트 문제들을 공부하는 친구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야말로 이제 본인이 원래 가지고 있는 수리력, 추리력이 체크가 됐는데 예. 아마 전 세계에서 IQ 테스트류의 시험을 공부하는 구직자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 여러분들이 준비 안 하시면 뒤처집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힘들겠지만 좀 준비를 차근차근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또 네, 피할 수 없으면 좋습니다. 즐겨라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자, 첫 번째 고민을 통해서 사트에 관한 전반적인 부분들 지금 사트 후유증을 앓고 있는 구직자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또 취업 준비생의 고민도 만나보겠습니다. 네. 자, 면접을 위해 스터디를 하고 있는데요. 하다 보니까 함께하는 애들이 별로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아요. 가만 보니까 나만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저만 바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고민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요. 스터디 할 때 그 분위기 때문에 조금 내가 손해보지 않나 이런 생각들 다들 한 번쯤은 해보시는 것 같은데 네. 홍쌤부터 이 스터디에 관한 전반적인 좀 정의를 내려주시고 우리 구직자들이 어떻게 하는 게 도움될지 좀 이야기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예. 우선 저는 구직자들한테 항상 추천하는 부분은 스터디는 필요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제 면접이 굉장히 중요한 채용 프로세스인데 면접에 대응하기 위해서 집에서 혼자 떠드는데 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상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스터디를 운영하셨으면 좋겠고 또 두 번째로 스터디가 필요한 이유는 사실 동기부여입니다. 자기소개서 쓰다 보면 구직자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좀 으쌰으쌰할 수 있는 그런 시너지를 끌어낼 수가 함께. 있겠죠.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참여율. 그러니까 본인의 나는 열심히 하는데 누구는 열심히 안 한다. 그래서 나만 희생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판단하는 예. 구직자들이 있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마 대학생들이 과외 아르바이트 경험은 누구나 한 번쯤 겪고 있을 듯해요. 그러면 내가 누구를 가르쳐준다는 이야기는 그 과정들 속에서 나의 지식이 더 고양되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희생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본인의 실력을 더 증진시키는 그런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요, 상경계나 공대나 이렇게 각자의 스타일에 맞게 이 스터디 분위기도 좀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공대생들 스터디
어떻게 해요? 네. 저는 학생들한테 스터디 모임을 특히 이제 구직활동 초반에 하시는 예. 분들은 다양한 전공의 그런 구직자들을 모이는 걸 추천을 해요. 그래야지 IT 관련된 정보라든가 기업 분석이라든가 이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좀 체득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공대생들은 저는 좀 모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뭐 재앙이라는 표현까지 좀 쓰기도 하는데 그러죠. 사실 저도 이제 공대생입니다. 그런데 예. 공학도들은 아무래도 전문화된 기술 영역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다양한 사회 영역에 대해서 좀 문이 좁은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 학생들은 공대생들 6명이서 실제로 토론 면접을 들어갔는데요. 예. 거기 주제가 이제 포괄수까지였습니다. 예. 근데 6명 중에 포괄수까지를 아는 친구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6명이서 포괄적으로 뭐 이상한 소리 하게 되죠. 큰일 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여러분들 다양한 전공을 모이는 걸 저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부분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 네. 어찌됐건 스터디는 반드시 필요하다. 분명히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이 고민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우리 철수 씨가 봤을 때 이렇게 면접 스터디 하는데 막 나만 열심히 하는 것 같을 때 기분 어때요? 당연히 뭐 짜증나죠. 근데 사실 뭐 제가 열심히 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라서요. 근데 이번에 저희 방송에서 어떤 청취자가 사례를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네. 자기가 자기만 열심히 하고 그 다른 스터디원 열심히 안 했는데 결국에 그 스터디원이 붙었다. 근데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소위 말하는 체리피커라고 하는 친구들인데요. 예. 그러니까 자기는 소극적으로 하고 또 다른 스터디원들의 어떤 면접 스킬이나 어떤 답변들을 그냥 뽑아. 빼가는 네. 그런 친구들이 실제로 있어요. 근데 이런 거 분명히 주의하셔야 되고요. 근데 솔직히 저는 어떤 면접 스터디가 과연 필요한가 이런 생각을 좀 해요. 물론 처음에는 어떤 자기의 어떤 부족한 점이나 어떤 습관 같은 거를 뭐 알아차릴 때는 중요한 것 같은데요. 뭐 그것만 좀 알게 되면은 사실 뭐 외로움 달래기용인 것 같아요. 친구들 만나서 매일 술 먹고. 그러니까 뭐 스터디보다는 그냥 뭐 자기 개발 시간을 더 가지거나 휴식을 취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금융권에 한번 합격해서 입사를 했던 적이 있잖아요. 네네. 그 당시에도 그러면 금융권 준비하는 친구들끼리 스터디를 했었나요? 네, 저는 그 당시에 했었는데요. 사실은 뭐 일주일 중에 그 친구들은 7일을 참가하고 저는 뭐 하루 정도 참가했어요. 근데 다른 친구들은 다 떨어지고 제가 붙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도 너무 이렇게 스터디에만 몰입하는 건 좀 위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네. 그렇군요. 뭐 아무래도 아까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을 보면은 다양한 학과의 친구들이 어우러져서 열심히 준비를 하되 어느 정도 그러면 스킬이 쌓이게 되면은 이제 본인의 개인 트레이닝에 더 집중해라 뭐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해도 되는 걸까요? 예, 저도 뭐 철수 씨 의견에 동감합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이 시즌이 아마 CJ 면접 핫 시즌인데요. 그러니까 CJ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협상 면접이라든가 집단 PT. 근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혼자서 연습하기에는 다소 좀 버거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구직자들이 각기 상황에 맞춰서 좀 기술적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장 이상적인 스터디가 아닐 거라면은 좀 본인 스스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세 번째 취업 준비생의 고민. 이번엔 어떤 고민일까요? 예. 네, 제가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면접 기출 문제를 보니까 꽤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면접을 봤는데 친구가 많은 편인가라고 묻길래 저는 아는 사람은 많지만 친구가 많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했어요. 도대체 근데 그건 무슨 의도로 물어본 걸까요? 어떻게 대답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 지금 고민 속에 나와 있는 게 모범 답안이 될까요? 쌤이 보시기에 어떠세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질문한 구직자의 내용이 저는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뭐 그냥 단순히 친구가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네. 면접장은 결국 여러분 스토리텔링이 중요하다고 우리가 많이들 이야기를 하거든요. 면접관의 의도는 뭐 이 친구가 인적 네트워크가 넓은지 사교성이 짙은지 뭐 이런 부분을 확인하려 하겠지만 그런 의도뿐만이 아니라 저는 주변에 뭐 지인들은 많습니다. 그리고 평소 제 지인들로부터 이렇게 사교성이 넓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속내를 정말 진심 어리게 툭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들은 손에 꼽는 편입니다. 뭐 이렇게 좀 진솔하게 다가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너무 본인을 치장하는 느낌보다는 조금 더 솔직한 스토리텔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 점들이 어떤 면에서 좀 어필이 되는 거예요? 솔직하다라는 부분에서 어필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면접장에 서시는 분들이 가면을 쓰고 가세요. 그러니까 면접관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면접을 보고 나서 도대체 이 구직자가 어떤 친구인지 모르겠다. 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지면 당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분 자기소개 달달달 외워가지고 면접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첫 네. 질문을 그런 질문으로 받을 때도 있어요. 자기소개 멋떨어지게 했더니 근데 그런 거 말고 진짜 자기소개 한번 해보세요. 뭐 이런 질문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자기적인 모습보다는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트레이닝을 좀 반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아요. 네, 무슨 예. 말씀인지 정말 딱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 철수 씨도 이런 질문 받아본 적 있는지 궁금하고 또 만약에 이렇게 질문 받았다면 어떻게 답변하고 싶어요? 사실 저는 실제로 이런 질문을 몇 번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취준생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진짜 이런 거는 너무 이런 질문에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중요한 질문들은 따로 있고 그리고 면접
면접관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어떤 그 취업 준비생들의 어떤 역량이나 성격에 더 관심이 많거든요. 굳이 이런 질문들에 있어서는 좀 너무 튀지 않는 정도? 예를 들어서 뭐, 전 왕따예요. 뭐 이런 질문, 이런 답변만 하지 않는다면 대세에 지장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본인이 생각할 때는 가장 무난한 답변이 가장 좋다, 베스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자신을 가지고 편하게 답을 해야죠. 아, 그래요.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참 현실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네. 홍쌤이 보기에는 철수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난한 답변이 네, 가장 무난한 답변. 베스트다. 근데 사실 그거는 이렇게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크리티컬한 이슈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기업에서 뭐 노조라든가 친기업 정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주의 깊게 답변하셔야겠지만 아까 좀 우리가 생활 속에서 겪을 수 있는 질문들에 대해서는 편안하게 답변하는 게 좋은 방책일 듯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예. 뭔가 솔직함과 또 나만의 독특함이 함께 네. 어우러질 수 있게 답변을 해주시는 게 참 좋을 것 같고요. 자, 네 번째 취업 준비생의 고민 벌써 또 만나볼 차례입니다. 네, 이번엔 좋습니다. 어떤 거죠? 네 번째 네. 고민도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홍보 관련 직무를 희망하고 있는데요. 면접을 보면은 홍보는 무엇인가라고 100% 물어볼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하면 좋을까요? 솔직히 광고랑 마케팅이랑 개념이 좀 겹치는 것 같은데 이거 은근 정의하기가 어렵네요라고 질문 올려주셨습니다. 저 직무를 배워야 되는데 아직은 뭐 정확한 직무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철수 씨 생각은 어때요? 네, 사실 취준생들도 그렇고 저도 이 홍보나 마케팅에 굉장히 좀 혼동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분명히 기업들마다도 굉장히 이 홍보나 마케팅 직무가 다루는 업무가 굉장히 상이하게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보다는 좀 원론적인 개념을 잡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솔직히 요즘에는 기업 채용 사이트에서 어떤 직무 소개란이 굉장히 잘 해놨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중점적으로 공부해 나가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전문가이신 홍쌤께서도 지금 뭔가 정의를 좀 내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많은 구직자들이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홍보 많이들 구직자들은 처음으로 생각하는 건 흔히들 광고를 떠올리는데 맞아요. 사실 광고하고 홍보는 전혀 다른 놀이거든요. 물론 이제 기업마다 좀 입장이라든가 네이밍이 다소 좀 상이하긴 합니다만 원론적으로 말씀드려서 현대자동차 그 홍보팀에서 현대 소나타 광고를 컨트롤하지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 마케팅팀의 작품이 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조선일보에 만약에 삼성 관련 기사가 실렸다. 이거는 홍보팀의 미션이고요. 만약에 삼성 관련된 광고가 실렸다. 이건 마케팅팀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결국 홍보는 기업의 이미지를 관리하는 부서고요. 회사 외부적인 요인들에 대해서 이미지를 관리하는 걸 우리가 사외 홍보라고 얘기하고 사내 임직원들 대상으로 한 홍보 활동을 사내 홍보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직무에 대해서 구직자들이 좀 깊이 있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직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십니다. 철수 씨는 어떤 직무 희망하고 있어요? 과거 입사했던 그 직무를 그대로 갈 건가요? 어때요? 과거엔 제가 뭐 국내 최대 금융그룹 쪽에서 금융 관련 일을 했는데요. 네. 지금 금융 쪽보다는 마케팅 쪽을 준비하고 있어요. 왜요? 왜 갑자기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사실 조금 더 활동적으로 뭔가를 업무를 할 수 있는 거를 저는 원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마케팅 쪽에 제가 좀 역량이 있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좀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 본인의 역량을 일단 본인이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네. 홍쌤이 보시기에는 어때요? 철수 씨에게 어떤 조언을 좀 전해주고 싶으세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거, 구직자들이 제일 혼동하는 건 이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잡을 한다, 내가 해야 할 잡을 한다. 이 사이에 괴리감이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철수 씨 같은 경우에도 마케팅에 대해서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사실 근데 마케팅 굉장히 좋은 직무이긴 합니다. 요즘 그 깊이도 깊어지고 있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입사 TO를 생각하게 되면 좀 제한적인 부분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저는 마케팅이라는 중심을 잡으시고 거기서 이제 영업 관리라든가 영업이라든가 이렇게 조금 횡전계 시켜가는 노력을 좀 하게 되면 구직의 확률이 좀 더 극대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타겟을 좀 더 넓혀서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우리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철수 씨가 또 자신의 팟캐스트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그 방송이 굉장히 홍보가 많이 되고 있는 걸 보면 마케팅 쪽으로 분명히 소질이 있는 게 아닌가 네. 생각도 들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겸손하진 않아요.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고민 한번 들어봐야죠. 네, 벌써 5번째 고민이네요. 네.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취업을 하려니까 학교가 너무 마음에 걸립니다. 저는 편입을 했거든요. 대학교 편입이 취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사람마다 말이 다른데요. 정말 냉정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라고 올려주셨네요. 냉정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 좋습니다. 냉정하게 철수 씨가 이 고민 한번 상담해 주시겠어요? 네, 사실 저도 이런 고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제 주변에서 편입생들도 저에게 물어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네. 근데 조금 편입생들이 조금 당당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편입이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에요. 시험도 되게 어렵고 경쟁도 세고요. 그거를 좁은 문을 통과한 분들이라면 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당당해지고 또 면접관 분들도 그런 성실적인 측면에서는 좀 인정을 해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미 편입을 한 거잖아요. 네.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이걸 가지고 좀 문제를 삼다는 건 좀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편입했다고 떨어뜨리는 회사라면은 뭐 제가 취준생이라면 그런 데는 좀 안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전 크게 장애가 되지 않을 것 같다. 저도 사실 비슷한 생각인데요. 취준생들 입장은 좀 비슷하게 생각은 하지만 결과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홍 쌤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뭐 비슷한 의견인데요. 편입이 문제가 아니라 편입을 대응하는 구직자들의 태도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면접장에서 질문 받거든요. 누구시는 편입 왜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구직자들은 작아집니다. 네. 그리고 4천만 대한민국 사람들 다 압니다. 편입 왜 하는지. 그런데 혼자만 거기서 이상한 논리로 답변을 하죠.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편입을 통해서 내 전공이 바뀌었다. 이런 친구들은 아니 고등학교 때 내 전공을 선택해서 막상 입어보니 나한테 맞지 않는 옷이었다. 그래서 갈아입기 위해 다시 수능을 보는 거냐. 뭐 그게 합당한 선택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편입에 도전을 하게 됐다. 만약에 또 전공이 동일하다. 그러면 요즘 등록금도 굉장히 비싼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비싼 돈 주고 공부하면서 조금 더 좋은 학업 인프라를 나에게 제공하는 곳에서 공부하고자 하는 욕심은 타당하니까요. 여러분들 좀 당당하게 답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임원 세대 분들한테는 편입이 그렇게 익숙한 프로세스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부정적인 요인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전략적으로 도전하셨으면 좋겠고 제 학생 중에는 3번의 편입 이력을 갖고 28살 나이에 국내 굴지의 통신사 입사한 여성 구직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정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분이 같은 이야기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홍쌤과 철수의 취업학개론 오늘 이제 첫 시간이었는데요. 다양한 고민 상담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때론 날카롭게, 때론 부드럽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헤아려 드린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두 분께 이 질문 한번 드리고 싶네요. 성공 취업이란 네모다. 예, 무슨 단어를 듣고 싶으세요? 철수 씨 먼저 들어볼까요? 저는 닭공이다. 닭공. 네. 닥치고 공격? 네, 닥치기 공격 맞습니다. 왜요? 사실 뭐 이미 삼성이나 저도 그렇지만 현기차나 되게 유명한 기업들이 이미 발표가 났어요. 저도 떨어졌고요. 근데 그런 몇 개 발표났다고 좀 좌절하기보다는 앞으로 많은 기업들이 남아 있거든요. 꾸준히 자기가 원하는 직무 이렇게 공채를 쓰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제가 이번 하반기 목표가 100개 쓰는 거거든요. 아직 멀었어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직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는군요, 하반기를. 네, 맞습니다. 네, 닭공. 좋습니다. 예. 닭공이다, 좋습니다. 홍 쌤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성공 취업은 차별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네. 무슨 얘기냐면 이 바닥은 동일합니다. 남들하고 비슷하게 자기소개서 쓰면 떨어질 것이고요. 면접장에서 남들하고 비슷하게 답변하면 떨어집니다. 결국 스펙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거 외적으로 나를 다른 여러분들 옆 친구들과 어떻게 차별화시킬 수 있을 것이냐 이거에 대한 전략에 좀 심도 깊게 고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앞으로도 성공 취업을 위해서 두 분 또 많은 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홍쌤과 철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